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세에 계속 휘말리면서 적절한 방어책도 못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이제 내용이 커지고 있다. 지도력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친윤계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축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 지금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선출직이 5명이란 말이죠. 3명이 이제 친윤계 그리고 친한계가 2명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친한계가 1명이라도 친윤계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친윤계가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를 지금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지금 축출 시나리오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오늘 장동혁 최고위원이라 한동훈 대표가 고성까지 오고 갔다. 친한계인데, 같은 친한계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친윤계에서 뭔가 한동훈 대표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뭐 작전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사실 그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의원이나 진정한 최고가 그 관련해서 이제 한 명이 소위 말해서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축출하거나 제거한다고 한다면 되게 한가한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그 길 말고 다른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자 한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표결에 있어서 탄핵 부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하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결표를 일단은 이번 토요일 표결에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일단 다 참석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아까 분위기가 참석을 좀 하자는 쪽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정치의 생명을 늘리는 게 역설적으로 매주 탄핵안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탄핵안이 그러니까 8표라는 게 이른바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알박기가 될 수 있거든요. 8표 이상으로 나와서 가결이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그걸 막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다는 여러 가지가 책임론이 결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뭐 장동혁 의원이나 진정우 의원이 드랍하지 않아도 그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결이 되는 식으로 막는다. 그렇다면 계속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소위 말한 그 능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참석은 다 하고 부결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탄핵을 부결한다는 게 야당 쪽에서는 절대 선에 위하는 불이라고 보지만 그렇겠죠. 저희는 8년 전의 상황을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틀의 문제로 접근하자는 또 주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있을 때 처음부터 원천봉쇄해서 표결을 못하게 하는 거는 문제지만 들어가서 부결하는 건 개인의 판단인 거죠. 한동훈 대표의 최근의 행보, 물음표가 좀 지어진다는 행보들 그런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당 내에서도 약간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니냐, 최유한 평론가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방금 김기흥 전 부대변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당내에서 과연 리더십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부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부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동훈 대표는 왜 결정을 못하냐 이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가한 이야기고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이 누구한테 가고 친윤으로 가든 친한으로 가든 아니면 뭐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 아무 관심 없어요.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왜? 국민들은 눈앞에 군합발을 짓밟히는 국회를 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난세에서 영웅 난다, 추경호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105명이 탄핵 반대를 하는 순간 반란 동조범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연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 하고 있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민심의 흐름은 도도하게 국민의힘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개별 지역 사무실에 국민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민심의 힘을 국민의힘이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 쓸려갑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흥 전 부대변인. 자,
국민의힘 자체에서 일단 표결엔 참석을 하고 부결에 힘을 실는다. 그럼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질서 있는 퇴진인가, 헌법에 명시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TF에서 내년 초에 대통령 하야, 그리고 내년 초여름에 대통령 선거 이런 안을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로 설득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은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걸 어떻게 채우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야당과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결정일 수 있는 게 탄핵의 수순입니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정치라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선택이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이 있고 87년 어떤 개헌 이후에 직선제로서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그 대통령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기라는 국면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입을까? 역설적으로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는 개헌의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역으로 본다면 저희가 어떤 특정을 한 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2심이 2월 달이나 3월 달에 나온다면, 유죄가 나온다면 야당 내에서도 개헌의 논의가 봄을 터지듯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 시사연한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